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마 원제는 스파크였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운동하시는 뇌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제목이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우선 서문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뇌세포를 연결하라. 누구나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알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저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혹은 뭉친 근육이 풀어지거나 엔도르핀 수치가 높아져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유쾌한 기분이 드는 진정한 이유는 운동을 해서 혈액을 뇌에 공급해주면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운동이 단순히 신체에 이롭다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고 흥미진진하다. 근육이 발달하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개선되는 것은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말하곤 한다. 운동을 하는 진정한 목적은 뇌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첨단 과학이 주도하는 오늘날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활동을 하려는 속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움직이면서 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생물학적 명령을 차단하는 사회만을 지향한다. 지난 50만 년 동안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인간의 뇌는 운동신경을 갈고 닦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 사냥과 채집을 하던 선조들을 육체적인 힘에만 의존하던 야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식량을 찾고 저장하기 위해 두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냥이나 활동, 학습 등에 관한 생활 방식이 우리 뇌 회로에 각인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사냥이나 채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가만히 앉아있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본성에 이외되며 개개인의 생존,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미국 성인의 65%는 과체중이나 비만이며 10%는 당뇨병에 걸려 있다. 당뇨병은 운동과 식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때는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만 걸리던 당뇨병이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비단 특대 사이즈를 선호하는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운동 부족이 우리의 뇌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점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뇌가 오그라든다. 미국 문화에서는 정신과 신체를 각기 독립된 존재라고 간주하는데 나는 둘을 함께 생각했으면 한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정신과 신체가 한 덩어리라는 생각에 매료되어 왔다. 치료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정신과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던 중에 신체를 통해 정신을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내 마음을 무척 사로잡았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발견한 사실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최근 5년 동안에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내용만으로도 신체와 뇌와 정신이 생물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몸을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운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운동이 어떻게 뇌의 학습 능력의 토대를 마련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운동이 기분과 불안감과 주의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스트레스나 노화를 어떻게 억제해 주는지, 호르몬 양의 변화로 흐트러진 여성의 몸을 어떻게 균형 잡아 주는지도 다룰 것이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난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사고와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정도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정신과 전문의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한 스트레스는 1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부식시키고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일부분을 오그라들게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면 신경화학 물질과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이 분비되어 뇌의 파괴 과정을 거꾸로 돌리고 뇌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강화한다는 사실 또한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자주 쓰면 자라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점에서 뇌도 근육과 다를 바가 없다. 뇌에 있는 뉴런들은 각자 몸에서 뻗어나온 가지에 붙은 잎사귀들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는데 운동을 하면 가지가 자라고 새로운 꽃봉오리가 생겨나 뇌의 기능이 기초부터 확고하게 강화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신경과학자들은 운동이 뇌세포 속 유전자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생물학적인 근원에 해당하는 유전자에서도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는 흔적을 발견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단백질이 혈류를 타고 뇌에 들어가 최고로 높은 단계의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 단백질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나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등인데 이러한 발견은 정신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낀다. 분자 수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만 갖고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씩 변화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바뀔 것이다. 그런데 뇌가 작동하는 과정을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이다. 왜냐하면 뇌가 모든 것을 지휘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뇌 앞쪽에서는 책 내용에 관해 신호를 열심히 교환하고 있다. 읽은 내용이 얼마나 뇌에 저장될 것인지는 뉴런을 서로 연결하는 신경화학 물질과 성장인자가 얼마나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운동은 이런 필수적인 요소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일단 운동이 뇌의 토대를 만든 뒤에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것을 공부하면 관련된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굳게 다져지는 것이다. 숲에서 반복하여 걸으면 새로운 길이 다져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을 반복하면 뇌의 새로운 회로가 자리를 잡는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이와 같이 뇌세포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예컨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 서로 연결됨으로써 기존의 뇌 회로를 대체할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야 한다. 신체와 뇌 사이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제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고 정신적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만일 오늘 아침에 1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면 차분히 앉아서 지금 읽고 있는 내용에 집중할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며 읽은 내용도 훨씬 많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내가 쓴 글들은 사람들의 뇌에 관해 보다 많이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뇌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감정적인 현상의 저변에 생물학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감정적인 문제로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더욱이 스스로 생물학적인 원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절망감에 빠지지도 않게 된다. 나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 점에 대해 설명해 준다. 왜냐하면 보통 그들은 뇌를 상아탑에서 신비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쯤으로 여기며 외부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운동은 얼마든지 그 장벽을 뚫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운동이 어떻게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지를 잘 이해하고 기꺼이 운동을 삶의 일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다. 하긴 강요해도 소용없긴 하다. 쥐를 대상으로 한 어느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강제로 운동하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졌으니 말이다. 2000년 10월 듀크 대학의 과학자들은 뉴욕타임스에 운동이 항우울제 졸로프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말 엄청난 뉴스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뉴스는 건강면 14쪽에 묻혔다. 만일 운동만큼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되었더라면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ABC는 운동이 쥐의 알츠하이머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CNN은 점차 늘어나는 비만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통계를 잠깐 보여준 적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조울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처방을 내리는 약이 값만 비쌀 뿐 효과는 별로 없으며 끔찍한 부작용까지 일으킨다는 내용을 심층 보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별로 연관없는 듯이 보이는 이야기들이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 대해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운동과 뇌의 관계에 관한 가슴 설레는 과학적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평이한 언어로 설명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운동이 정신 건강과 인지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한다. 실제로 운동은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최선의 치료법이다. 그동안 운동의 치료 효과가 환자들과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 하지만 내 진료실에서 일어난 일들은 시카고의 어느 외곽지역에서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네이퍼빌의 혁명적인 체육 수업에서 꽃을 피운다. 네이퍼빌의 체육 수업은 19,000명의 학생들을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청소년으로 만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생 가운데 과체중인 학생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학생들의 평균 과체중 비율이 30%라는 사실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업 성적 또한 압도적으로 월등하다는 점이다. 1999년 중학교 2학년생의 97%가 참여한 팀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팀스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학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험인데 그동안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가 줄곧 미국을 앞질렀다. 하지만 네이퍼빌의 학생들만은 눈에 띄게 예외적이었다. 시험에 참가한 전 세계 23만 명 학생들 가운데 네이퍼빌 학생들이 수학에서는 6등, 과학에서는 1등을 한 것이다. 많은 정치가와 교육 전문가들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현대 경제 체제에서 미국 학생들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유독 네이퍼빌 학생들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것이다. 네이퍼빌의 체육 수업만큼 고무적이고 가슴 뛰게 하는 사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다. 우리 청소년들이 과체중에 의욕 부족이며 학업 성적도 그리 신통치 않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전해지는 오늘날 네이퍼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1장에서 소개한다. 와, 서문이 제법 길었는데요. 정말 롱테이크로 한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다음 챕터는 조금 전에 말한 네이퍼빌의 그 체육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